닥터큐 함께 나누는 세상. 네, 넌 내게 반했어.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요, 이 코드 음악 나가면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요, 인간적인 숨은 매력들을 찾아보고 있죠. 네,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정보, 정보도 아름아름 챙기고 있는데요. 닥터큐 함께 나누는 세상. 오늘도 변함없이 청담 이엘 의원의 김진호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요, 이 겨울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참 주위에서 많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의 기온. 네. 추운 건 사실입니다. 겨울이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낮 기온은 꽤 높아요. 예, 영상 9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피도 내리고. 네. 와, 이럴 때 또 걱정되는 건 겨울철이면 예. 많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야외 활동 쪽으로. 예, 예. 관절 좀 좋지 않은 특히 그럼요. 어르신들 같은 예, 경우에는 이 건강 관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관절은 줄어드는 건 확실한 거고요. 예.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움츠려들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관절통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관절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연골이 닳는 거죠. 아, 많이 썼으니까. 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일단은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쪼그려 앉는다든지, 네. 아니면 무릎 꿇는다든지, 예. 아니면 우리 청소할 때 무릎 꿇고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무릎에 무리가가 되고 실제로 한 정상 무게의 한 8배까지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무릎에 하중이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엎드린 자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려면은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자세를 조심하는 것도 좋고, 예.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필요하군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 불안정성이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혈액순환이 많이 되니까 네. 당연히 재생도 좀 도움이 될 테고 예. 운동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통증에 대해서 예. 좀 덜 느끼는 경향도 확실히 있고요. 예. 근육량이 증가가 되면 또 혈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당뇨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계신다고 그냥 가만히 TV만 보시고 라디오쇼 방송만 듣지 마시고 조금 움직이셔야 끝나는 대로. 겨울이면 특히 그렇게 하셔야죠. 스트레칭 해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이야기 함께 하실까요? 예.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네. 퇴근 시간이니까 저녁 식사 집에 가서 하시려고 못 드신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음식이요? 예. 누구나 아는 아주 그런 유명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요? 예. 그 음식은 바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예. 와, 이거 기내식으로도 예, 맞습니다. 제공이 되는데 예. 세계인들이 예. 한국을 오며 가면서 맛본 비빔밥. 그렇습니다. 야, 엄지손가락 척 올라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맛있다. 예. 이런 얘기 많이 세계 하거든요. 콘테스트에서 1등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왜 비빔밥? 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커다란 양푼에 네. 다양한 야채를 볶든지 아니면 그냥 생으로 넣든지 해서요. 어쨌든 재료들을 막 넣고 예. 밥 한 공기를 넣고 거기다가 참기름과 고추장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 볶은 고기도 넣고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서 네. 마구마구 비벼서 한 숟가락 푹 퍼서 입속을 넣을 때 이거 감동이란 얘기하면서도 군침이 도네요.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빔밥 맛있는 거야 뭐 다른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저것 몸에 좋은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에도 좋잖아요. 예. 이제 기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과거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가난했고요. 그래서 주로 주변에 있는 풀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네. 나물을 만들어 먹던 문화가 발달은 했지만 예. 결국은 가정 중심이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외식 문화는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초가 시작이 되면서 네. 시장이라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외식 문화도 발달하게 됩니다. 21세기 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세기요. 20세기? 예. 그러니까 그러면 18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예, 그렇습니다. 20세기. 그 비빔밥 발달했는데요. 네. 그 발달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특산물에 따라서 그 음식의 비빔밥의 형태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우시장에 있는 진주요. 진주는 우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시장 거기는 유명하죠. 쇠고기 육회를 넣은 그런 비빔밥이 발달을 했답니다. 아. 그렇지만 또 전주는 곡창지대니까 예. 농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야채를 주로 하는 비빔밥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아, 특징이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까지 전해졌잖아요. 네. 현대는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아주 그 간단한 음식이면서도 그 위에 영양도 풍부하고요. 거다가 동시에 포만감까지 주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음식이 유명해진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 일화 예, 들었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그 비빔밥 유명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한 항공사에서요. 네. 기내식으로 개발됐는데 그게 그 기내 음식 중에 최고 1등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유명해진 거겠죠. 예. 근데 이게 아까 전주 비빔밥 예. 채소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전주 비빔밥도 예. 이게 어떤 역사적인 예. 뭐 유래가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그럼요.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두 가지 큰 설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 농번기에 농사일에 바쁘니까 그때 그냥 짬을 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발달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동네에 유명한 혁명이 있었잖아요. 동학혁명이요. 예. 그때 이제 군사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시간도 없고 전쟁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걸 한 곳에 모아서요. 그거를 빨리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가지는 이제 그 새참이나 예. 점심 때 농번기 바쁠 때 그렇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동학혁명과 예. 이 연관성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고 보면 음식이라는 건 그 나라의 그럼요. 전통과 문화, 그렇습니다. 역사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특성을 알려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음식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셨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파악을 하면은요. 네. 사실은 그 국가나 민족의 특성을 예. 반 이상을 파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어떤 예가 있을까요? 서양과 동양을 비교할 때 네. 주로 쓰는 우리 식기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동양은 젓가락만 하잖아요. 그러네요. 한국, 중국, 일본. 그렇습니다. 네, 다 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양은 포크만 하잖아요. 포크나 네. 칼이나.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젓가락은 이렇게 감싸서 집어드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짜게 맞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포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에 비해서 물론 서양에서 육식도 발달하기도 했지만 예. 포크로 주로 찍어 먹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공격적인 거를 반영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이제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포크를 편하게 사용했었는데 공격적이시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성격이 공격적이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면 예. 고개가 끄덕여지는 예, 부분도 예. 있어요. 음식을 먹는 형태를 보면서도요. 네. 그쪽의 문화를 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요? 서양은 좀 분석적이고요. 네. 동양은 좀 종합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양식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한꺼번에 음식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죠. 예, 전체 요리서부터 본 요리 그다음에 후식까지 하나하나 음식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반면에 우리 음식을 보면은요. 이거를 모든 음식을 한 상에서 놓고 그릇도 같이 공유하면서 먹잖아요. 보통 오첩 반상, 그렇습니다. 구첩 반상 이러면서 좀 구분이 되죠. 예. 이런 같이 먹는 음식의 문화니까 사실은 당연히 종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음식들의 정점에는 비빔밥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들어보세요. 예. 한국 음식은 섞고 비비고 예. 끓이는 그런 특성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가공을 하면서. 근데 그 비빔밥의 재료는요. 채소의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요. 예. 거기다가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으니까 이 각각의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면서 네. 그 어우러지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 재료들을 한데 섞어서 예. 잘 이제 비벼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종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빔밥에는 이 한국인의 정서와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먼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조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처음에 나올 때 보면 그릇에 한 송이 꽃이 만발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순식간에 고추장과 참기름이 섞여지면서 네. 그 모양 자체, 아름다웠던 모양은 파괴되지만 그 각각의 재료의 특성은 그대로 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면서도 맛은 또 새로운 맛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동성과 예. 그 도전 정신에 있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외국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친구들 처음에 비빔밥을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예.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재료를 그냥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아까면서 그러면 예, 예. 뭐 당근은 당근대로 그렇죠. 뭐 또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음식이 그 외국에는 흔치 않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친구들도 한국에 살고 그러면서 많이 배워서 잘 먹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처음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먹는 친구들 여러 봤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음식, 예. 우리 뭐 대표적인 예. 한국의 음식, 비빔밥을 가지고, 화합이라는 것, 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 네네. 한데 이제 어우러지는, 예. 그러면 더 장점이 나타나는,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정리 좀, 예. 해주실까요? 이 비빔밥이라는 것이요. 네. 각자의 재료들의 맛은 살아있지만 또 합쳐서 다른 또 창조적인 맛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은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네. 그것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중에서도 합창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각자의 개성이 분명히 있지만 맞습니다. 그 개성을 예. 하나로 네네. 어우러지게끔 녹아내게끔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하모니. 예. 그래서 사랑의 하모니, 마음의 하모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살면서 또 뭐가 중요한지 또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닥터큐 함께 나누는 세상. 오늘도 변함없이 청담위원회 김진호 원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